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도묘 산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도묘 산모님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국내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십니다. 너무 예. 과찬이십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2022년 연금제도 변화 네, 5가지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임의 가입으로 하는 국민연금 재테크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가입 많이 좀 주변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좀 그 임의 가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임의가입이란 뭔가 안 내도 되는 거를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이제 가입 대상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8세부터 27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군인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7세 미만인 군인 또는 학생은 소득이 없으면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빼줍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전업주부분들 계시잖아요. 주부분들도 예. 자기 소득은 없죠.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정의가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그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업주부로 보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군인 학생이나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가서 내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를 임의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다. 여기서 네. 플러스 하나 더 드리면 네. 제가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60세가 넘어서 스스로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임의가입 중에서도 계속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스스로 내는 사람은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숫자를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임의 가입자가 한 38만 명 좀 넘고요.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더 많습니다. 한 55만 명 정도 넘어가서 60세 넘어서도 계속 가입해서 돈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게 얘기네요. 왜 상당히 그러- 많다는 얘기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내야지 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50세가 넘어서 나 임의 가입 해볼래 했는데 50세부터 60세까지 내봐야 1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조금 더 내서 가입 기간을 10년 넘게 만들려는 네.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한 55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의 가입자가 꽤 많이 늘었죠. 상당히 예, 빨리 늘고 있죠. 속도도 빨리 예. 늘고 있는데 전체적인 증가 속도도 늘어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건 뭐냐면 10대랑 20대 초반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가입자 수가 꽤 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 이유가 뭐예요? 보시면 예. 18세, 19세면은 진짜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고 네. 20대 초반이면 이제 거의 대학생들 군인들일 텐데 18세, 19세가 2017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6월까지 증가율을 보면 한 353%? 엄청나게 가입을 하고 있네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증가율이 속도가, 높다는 게 예. 그다음에 20에서 29세는 보면 한 121%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걸 네. 놓고 뭐 10대나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한 해석 같고요. 가만 생각하면 이들 부모님이 누굴까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이제 5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가능성이 네. 되게 많고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자기 거 임의 가입하고 국민연금 제도 알아보면서 이거 연금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자녀들 것까지 이제 가입시켜주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18세가 될 때 주민등록증 받잖아요. 주민등록 받는 달에 선물로 생일 선물로 국민연금 첫해 보험료를 내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가입하게 같습니다. 한다. 네네. 근데 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면 항상 이득이 되나요? 연금 받는 수령이 늘어나요? 이게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10년인 걸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면 음. 연금액이 5%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20년을 딱 채우면은 전체 기본연금 100%를 다 받는 거고요. 네. 그 1년 가입 기간 1년 늘어날 때보다 연금액이 5% 정도 늘어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연금을 많이 받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네. 이런 생각들도 가지죠. 음. 야, 근데 안 내도 되는 거 냈다가 음.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음. 이런 생각 가지는 분도 음.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자체 제도 자체에 대한 거. 2050년인가 음. 넘어가면 뭐 기금이 뭐 고갈된다는데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받을 수 네. 있냐, 기껏 내 가지고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음.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아까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음. 그래도 전체 네. 임의 가입자의 숫자로 자체는 보면 많지 않다. 한 예. 6% 정도 내외 음. 정도 되는 거다 많지는 않고요. 음.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음. 40대에서 50대가 많이 가입을 합니다. 음. 전체 임의 가입자의 한 52% 정도가 50대 네. 분들이 해당되고요. 40대가 한 32% 정도 돼서 40, 50대 합치면은 한 84%? 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노후가 진짜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발등에 불 음. 가까이 돼 있으신 분이라서 뭐라도 해서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음. 분이니까 막 찾다 보니까 그 중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임의 가입이지 않냐. 음. 그 낸돈 대비해서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임의 가입을 하고요. 네. 성별로 한번 보면 네.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임의 아까 가입자는. 주부들 얘기했으니까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예. 비율로 보게 되면 네. 전체 임의 가입자의 한 84.5%가 음. 여성이고요. 남성 비율은 한 15.5% 음. 정도 됩니다. 역시 주부분들이 많이 네. 가입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미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되나요? 이게 소득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니까 보험료 적게 낼 것 같긴 한데요.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의 9% 음. 내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의 9% 이렇게 하면 음. 되는데, 근데 임의 가입자는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없으니까 네. 소득의 9%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음. 가이드라인 어떻게 나냐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소득을 음. 하한선으로 둬요. 음. 중위소득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9%면은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음. 9만 원이 하한선이고요. 음. 상한선 똑같습니다. 음. 상한선은 47만 1,600원. 음. 그러니까 9만 원에서 47만 1,600원 사이에서 아. 자기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예. 만큼을 선택해서 내도록 되어 자기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 예. 보험료를? 그러면 다들 조금 내는 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고 네.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네. 선택 기준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음. 수익률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시냐면 국민연금을 9만 원씩 내면 네.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라는 게 있어서 공단에서 계속 공개하거든요. 음. 만약에 9만 원씩 10년을 내면 이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얼마를 받냐 그러면 18만 3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월이요? 월. 네. 그월 9만 원씩 내면 연금 수급 개시 야. 시기가 되면 18만 수익률이 3천 상당히 정도. 좋네. 어떻게 보면 배를 낸돈을 한 5년 정도면 다 회수하니까 네. 그 이후로는 자기 낸돈보다 많이 받은 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싶은 네. 생각을 40대 50대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금액을 달리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네. 한 36만 원 정도 낸다. 그럼 보험료가 9만 원보다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네. 이분들은 얼마를 받는지 보면 음. 똑같이 10년을 납입하면 한 33만 8천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4배인데 네. 연금 수령액은 2배가 채 안 되거든요. 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음. 국민연금이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어요. 그럼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소득이 적으신 분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자기 소득이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보험료를 조정할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임의가입자는 자기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다 있다고 보니까 보시죠? 예.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면. 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면 음. 보험료를 아주 작은 금액, 최소 금액에 가깝게 9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분이 상당수 그렇게 하시고, 많이 내시는 분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네. 적게 낸 만큼 연금이 그렇게 수령액이 많지 적을 거 않다.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프레임을 한번 바꿔볼게요. 수익률 프레임으로 잡으면은 작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연금액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36만 원 내면 한 33만 8천 원을 주잖아요. 네. 근데 시중의 금융 상품 중에 36만 원씩 내고 33만 8천 원씩 주는 금융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면 평생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가 올라가면 네. 반영돼.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2.5% 올라가니까 연금액이 2.5%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상품을 찾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60세가 다가오면서 또 보험료를 증액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십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수익률로 잡을 거냐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연금 수령액이 더 좋은 걸 선택할 거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떻게 강요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음.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나중에 같습니다. 얼마 받는지까지도 좀 따져보고 예. 뭐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냥 뭐 적게 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뭐 이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또 이미 가입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부부가 다 이제 남편분은 이제 직장이 있고 저기 전업주부인 분이 가입하면 이제 부부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불리한 점 같은 건 없나요? 다 유리해요? 대부분 이런 거 많이 예. 하거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못 들으셔가지고 야 부부가 국민연금 둘 다 가입하면 둘 중에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두 분 다 10년 이상 납입하셨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분 다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하셨을 때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유족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20년 넘어가신 분은 자기 받던 연금액의 한 60% 정도 유족연금이 나와요. 네. 그거를 누가 받아가냐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수령해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 노령연금도 있고요. 거기다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얹으면 두 가지 연금이 겹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음. 그래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유족연금을 받는 거고요. 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자기 연금에다 얹어서 받아요. 어찌됐든 두 개 다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못 받냐 다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둘 다 살아있는 경우에 둘 다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가지실 필요 없는데 예. 사망 이후에 유족연금에 대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살짝 또 한 얘기 같긴 한데 이게 국민연금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살이 넘어가면 이제 60살까지가 가입 기간이니까 이게 네. 10년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네. 경우에 뭐 그 할 수 있는 좀 아까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말씀해 이미 주셨는데 계속 예. 가입이란 제도고요. 예. 이 제도는 이제 6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가입 기간 중에 나 연금을 60세 이후에도 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가능한 기간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대신 60세가 되는 시점에 그냥 나 그냥 이때까지 낸 돈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반환일시금 받아가 버리면 못해요. 그렇게 반환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 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 더 낼래라고 신청을 해서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우시면은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기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미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 기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혹시나 찾아보셔야 될 게 과거에 직장 다니면서 한두 번이라 냈던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합쳐가지고 10년이 넘어가면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과거에 한 번 낸 적이 있고 이미 가입 이후에 낸 기간을 다 합쳐도 10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 낸 다음부터 이미 가입할 때까지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 있죠. 그 기간의 보험료 중에 일부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미 가입한 거 과거 낸 기간 추후 납부 기간 합쳐서 10년 넘어가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플러스해서 이미 계속 가입까지 합쳐서 10년을 넘기시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시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가입한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또 탈퇴를 할 수도 있나요? 이게 또 저 궁금할 수 사람 있을 것 마음이 같은데. 또 조변석계라서 예. 가입할 때는 그게 참 좋아 했다가 보이는데 조금 매달 이렇게 돈이 나가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예. 많이 하냐면 아까 10대들 가입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애거 들어줬는데 이거를 계속 내줘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내주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탈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럼 이때까지 냈던 이건 다 돈을 없어지냐? 돌려주냐? 예. 아니 그냥 쌓아둡니다. 예. 쌓아뒀다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전체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주고 주고. 아니면 이제 10년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됩니다. 그럼 네. 이제 10대들은 전략을 보통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내고
부모는 거기까지 내주고 중단시켜놔요. 그럼 음.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거 아니에요. 음. 취업하고 되면 그 이유는 직장에서 내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추후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주는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네. 탈퇴는 본인이 원하면 하실 수 있다. 단 이제 음. 탈퇴했다고 냈던 돈을 돌려주는 건 당장 돌려주는 건 아니다. 60세까지 기다렸다가 반환이 시금을 받거나 연금 수급 자격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뭐 오늘 좀 임의 가입 가지고 네. 이제 국민연금 재택하는 방법을 쭉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전에 그 영상을 올리면은 이 영상 댓글 같은데 이거 구체적인 문의를 하는 댓글들도 많이 하시고 이거 어떻게 더 자세히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요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한 번은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가서 궁금한 내용 정리하셔 가셔서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궁금한 걸 딱 노팅을 해서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상담 잘해줍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가시기에 좀 번거로우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가 있습니다. 예. 1355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데 이때도 전화하셔가지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을 노트를 해놔놓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럼- 팁이네. 좀 노트를 해가는 게 내가 좀 궁금한 중요하겠네요. 사항을 정리하고 지금 물어봐야지 또 막상 전화하면 또 생각 안 나거든요. 끊고 나면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니까 정리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저도 국민연금이 콜센터에 전화 자주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디테일한 것들이 좀 궁금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전화를 하는데 한번 물어보시면 상담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김동엽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상무님 모시고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관심 가져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고 좀 잘 갖고 나가면 노후에 또 큰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